네, 오늘은 프로젝트의 길잡이 그 13주차.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전에 처음에 소개했었던 여러분이 1학년 이 프로젝트 길잡이 초심자 수준의 원에서 이 과목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실행 계획 수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실행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이번 13주차의 주제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바로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이라는 이제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가는 과제는 이런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것이 1학년 이 프로젝트 길잡이 원 수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은 이제 뭐 팀을 구성하고, 뭐 팀명을 정하고, 뭐 팀 조직을 하고, 뭐 국어와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죠? 여러 가지 뭐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기법, 문제를 또 정의 내리고, 그다음 문제를 좀 더 방향성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고안하는 기법들, 그리고 뭐 회의를 해 나가는 여러 가지 기법들, 여러분이 뭐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발견해서 하나의 또 논리적인 라직 트리라든가 또 이렇게 블랭크 차트를 장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끌어내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스캠퍼를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을까를 지난 시간에 훈련했다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의 이제 오늘 써야 되는 이런 실행 계획 수립,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하나의 이제 종지부가 찍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학년에서는 이런 실행 계획 수립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2, 3, 4학년을 통해서 아마 문제 해결을 통한 이제 해결을 완전히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뭐 2, 3, 4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그런 결과 보고서에 가기 전에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 실행을 계획하는 단계,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주제를 선정하고 온 것에 대한 그 주제 선정을 주제 선정 배경을 또 그러니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작성하고 주요 항목을 또 써내려가는 이런 실행 계획 수립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겠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문제의 배경,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 상태, 그 다음에 해결 범위와 그 다음에 기한, 이런 등에 관한 정보를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주제를 확정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문제를 내가 끌어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해결 범위, 어떤 범위까지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의 정보를 프로젝트 계획서에는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 항목의 주제 선정 배경이라는 것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다의 주요 항목, 이런 것들에 빠짐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 놔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배경이라든지 프로젝트가 해결됐을 때 경우의 효과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문제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이 과정을 간과하고 문제에 이름을 붙이거나 단순히 프로젝트 제목만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 정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이름을 붙이고 제목을 정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정도에서 그치고, 막상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도달한 그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없다면 엉뚱하게 문제를 굉장히 엉성하고 말하자면 부실한 문제 정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문제 정의를 하고 나서 문제 발견과 정의하고 나서 왜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통해서, 그죠? 3C 기법도 있었고 요구 분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죠? 이런 분석들을 다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를 보다 그 방향성을 다시 검토해 나가는 기법.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설정해야 되고 주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이름 하나, 개념 하나, 주제를 끌어왔다고 해서 써놓고 그걸 정의했다고 해서 그게 말하자면 바람직한 문제 발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화된 목표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름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제를 정한다고 해서 구체화된 어떤 해결 방향, 그다음 방법 이런 것들까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명확히 기술돼야 된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프로젝트 계획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서는 팀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 후에는 프로젝트 결과물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도 이런 계획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앞서 언급한 SWOT, 3C, 요구 분석.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문제 설정과 문제 발견과 정의라는 그 강의 있고 난 후에 그 다음 주에서 한 게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말할까 검토하는 방법, 그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할 때 SWOT, 3C 분석, 그다음에 요구 분석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말하자면은 그 방향성을 명확하고 좀 말하자면은 구체화되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바로 SWOT 분석, 3C 분석, 요구 분석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 발견 과정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정의를 위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학 수업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이라는 것이 문제 발견 과정을 포함하여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문제를 발견한 그 배경까지를 포함해서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수행 과정까지를 어느 정도 언급하는 것이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배경을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항목,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배경을 작성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상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기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현실에서 이런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써야 된다는 거죠. 발견해서 써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앞서 실시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게 되고 아래 절차와 같은 예시를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팀원 모두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상이나 문제점을 포스트잇에다 하나씩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명목 집단법도 사용해 가지고죠. 포스트잇에다 적어 가지고 또 붙여서 분류하고 뭐 토의해도 좋겠죠. 둘째는 작성된 현상 및 문제점을 나열하고 유목화 분류한 후에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네, 그래서 분류를 해 나간다. 여러분이 적어 놓은 것들을 다 포스트잇에. 세 번째는 구체적인 현상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을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배경에다가 기술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모아서 개략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배경 란에다가 이걸 작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 항목의 목표, 프로젝트 목표 작성 방법은 프로젝트의 목표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해야 할 최종 결과물이나 목표 상태를 말하는데,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과지향적이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어진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에 어떤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원 간에 합의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프로젝트 진행과 결과 도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라면 단순히 부자 되기보다는 부자가 된
상태, 즉 자산 규모를 목표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 달성 정도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그래서 간혹 학습자들이 설정한 프로젝트의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표 달성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목표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목표가 달성됐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앞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방식과 다른 시각으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팀원 간의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또는 누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은 구체적이고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를 떠올리는 질문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목표 작성 방법은, 첫째는 팀원들이 지금까지 프로젝트 내용을 토대로 목표 상태로서 도출해야 할 구체적인 결과물과 기대 효과를 각자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작성하고, 둘째는 팀원들을 합의하여 내용을 분류 정리한 후 서로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세 번째, 작성한 프로젝트 목표가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자, 그러면 다 항목으로 넘어가면 실행계획서 수립에 꼭 필요한 주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프로젝트 계획서의 양식은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그 항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예시는, 첫째 프로젝트명을 쓰게 돼 있고, 두 번째는 팀명을 쓰게 돼 있고, 세 번째는 팀원을 쓰게 돼 있고, 네 번째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배경을 쓰게 돼 있고, 다섯 번째는 도출해야 할 결과나 목표를 쓰게 돼 있고, 여섯 번째는 기대 효과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을 보게 되면 항목이, 첫째 프로젝트 개요를 쓰게 돼 있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배경과 범위를 쓰게 돼 있고, 세 번째는 대상, 목표나 고객을 쓰게 돼 있고, 네 번째는 탐구 과제라는 란이 이제 쓰여져야 되고, 다섯 번째는 기대 효과라는 것을 쓰게 돼 있고, 여섯 번째는 검증 및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성공 지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약 요인 또는 필요 사항 해가지고 가로치면 선택적으로 기술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로 여러분이 주어진 이제 항목은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과제로 직접 써 내려가야 할 프로젝트 계획서에 예시된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질문은 관심 있는 주제를 여러분이 하나 선정해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과제는 자, 항목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왜 여기 예시에 두 번째 그 프로젝트 계획서 양식 있죠? 두 번째.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해놨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목을 쓰게 돼 있잖아요. 프로젝트명, 팀명, 팀원, 주제, 선정 배경, 목표, 기대 효과.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두 번째 항목, 좀 일곱 개로 되어 있는 항목 있죠?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계획서를 과제로서 써내야 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로젝트 배경과 범위, 세 번째는 대상, 프로젝트 대상, 목표 고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탐구 과제, 다섯 번째 기대 효과, 여섯 번째 검증 및 평가, 일곱 번째 제약 요인과 필요사항. 이게 이제 여러분이 써야 할 프로젝트 계획서의 두 번째 예시 항목이 바로 여러분이 과제로 제출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표를 채우는 것이 오늘 13주차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